가자. 오늘은 역함수 배우는 날이야. 역함수 페이지 73쪽 들어갈게. 페이지는 우리 교재 73쪽. 오늘 뭐 배운다고요? 역함수 배운다고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여기라는 이 한자어가 거꾸로 역자네. 거꾸로 역자네.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함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함수. 그러면 우리 예전에 함수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볼게요. 함수가 첫 시작은 주머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앞에 주머니를 x, 뒤에 주머니를 y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써지죠? 1, 2, 3 이렇게 써지고 얘가 뭐 4, 5, 6 이렇게 써졌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연결을 이렇게 쭉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x들의 모임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의, 성은 정시, 이름은 의역이. 그 다음에 이 y 값들 모든 전체를 뭐라고 했다? 얘를 공역이라고 그랬고 하나 개념을 더 파생시키기 위해서 7이라고 하나 공역에 더 추가시킬게. 그러면 이 선택된 애들 6 선택, 5 선택, 4는 선택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고 예전에 다 공부를 했었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뭐라 그래? 펑션이라 해서 f라는 거를 조금 아주 사용하고 그럼 함수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나오니까 f 함수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함수를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g함수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를 hx라고 뭐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함수니까 얘를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면 f2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우주한테 물어보죠. f2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6이 된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화살표를 보면 정의에서 공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참 근데 이상한 새끼가 등장해요. 왜? 맨날 함수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안 돼? 라는 이상한 새끼가 등장해요. 이거 이상한 새끼죠. 남들은 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너 거꾸로 가려고 그래? 아니야. 나는 거꾸로 할 거야. 그럼 네가 뭐 이렇게 그냥 거꾸로 하면 되고 뭐 좀 만들어봐. 나는 얘 거꾸로 역자를 써서 거꾸로 앞으로 읽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겠다? 역함수라 불러줄 거야. 와, 그럼 그럴싸한데? 그럼 역함수의 기호도 하나 만들어라. 나 기호를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 함수 f였지? 그 위에다 어깨에다가 요 빼기 1을 달기로 했대. 그런데 야 빼기 1 너무 조금 무식하잖아.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인버스라는 게 있대. 인버스가 그 영어에서 찾아보면 거꾸로 역방향의 그런 뜻이 있대. 그래서 얘를 빼기 1로 읽으면 너무 무식하니까 얘를 뭐로 읽겠다? 인버스라고 조금 읽기로 사람들이 약속을 했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기호가 등장해서 역함수의 기호는 뭐다? 함수의 원래 함수에다가 이거 어깨에다가 뭐 피가 어디 뭐지? 어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다.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뭐라고? 무슨 피난 것 같아요. 원래 함수에다가 얘도 피난 것 같아. 인버스라 부르겠죠. 그렇지? 그러면 너 이제 거꾸로 읽어도 되겠는데 그럼 나 거꾸로 읽을 거야. 대신 함수를 뭐라 쓴다? F 인버스라고. 그렇지? 그러면 F 모시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되고 내가 한번 읽어볼게. F 인버스 4 어떻게 읽고? 무조건 거꾸로 읽어야 돼. 그러면 거꾸로 갔을 때 4라는 거 있니? 여기 4 있다. 그럼 4가 이렇게 읽으면 거꾸로 읽는 거네. 3이에요. 이렇게 써지네. 맞죠? 그럼 우리 우주도 한번 해보지. F 인버스 5는 얼마예요? 1 9자. 특이한 새끼야. F 인버스 6은 얼마예요? 2.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 원래 함수 거 적어볼게요. 원래 함수는 F1은 5였고요. 그 다음에 F2는 6이었고요. 그 다음에 F3은 4가 바로 우리가 원래 함수죠. 원래 함수. 맞죠?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6개의 결과는 무조건 1000마리
1000마리죠. 1000말. 여기서 틀렸다고 하는 말,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맞지? 오, 여기 6개 적힌 거는 다 옳은 말, 옳은 설명이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중에서 하나를 뚝 떼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 F, 인버스 4는 3이다. 썼죠? 맞죠? 그러면 얘를 신기하게 항상 얘를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면 바꿀 수가 있대. 어떻게 바꾸냐면 잘 봐. F 인버스 4는 3을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의 천만이 나온대. 요 인버스를 떼버리고 아까부터 거슬려서 재수 없었어. 인버스를 떼버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끌어오시고 앞에 거를 뒤로 가시면 새로운 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얘는 여기에 있는 항상 천만이다. 천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역함수에 대한 기호를 역함수에 대한 식을 원래 함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한번 잘 생각,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봐. 그냥 외워도 되는데 잘 생각해봐. 인버스는 거꾸로 하는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4가 있었구나. 4에서 3으로 갔다는 얘기네. 근데 f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f는 3에 3에 대입하면 4로 간다. 당연한 결과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의도적으로 자꾸 공식화 시켜 조금 외워야 돼. 그럼 얘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 주장하는 건 뭐냐면 페이지 73쪽 상단 위에다 쓸게요. 73쪽 상단 위에다 뭐라 쓰냐면 역함수식은 언제든지 fx로 바꿀 수 있다. f로 바꿀 수 있다. 더 정확한 표현인데 역함수식은 언제든지 fx로 바꿀 수 있다. 왜냐면 무작위 이용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정말 편한데 아이들이 잘 이용을 안 해. 그러면 f 관련된 식은 무조건 f 인버스 관련된 식은 f로 바꿀 수 있구나. 가로 안에 바보처럼 6 들어가 아니면 거꾸로 2가 쉬운 들어가서 2 들어가. 2 들어가죠? 그 다음에 6이 탈출해갖고 6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만 더 요거 밑에다 필기 하나만 더 할게요. F 인버스 B는 A다. 요거랑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뭐냐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F, A는 B로 요렇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를 거꾸로 보겠다는 얘기구나. 지금부터는 함수를 거꾸로 보겠다구나. 그게 바로 뭐다? 역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네. 오,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역함수 배웠으니까 가볼게요. 그럼 페이지 우리 교재 73쪽 들어갈게요. 우리 교재 73쪽 들어갈게. 인버스 나왔다. F 인버스 A. 왼쪽에서 오른쪽 전문용어로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거를 뭐라 그래? F라 그런다면 우리가 기존 용어를 사용한다면 공역에서 정의로 가는 거를 뭐라고 우리는 약속하기로 했다. 이상한 새끼가 F 인버스라고 약속하기로 했다. 그러면 F 인버스 A를 구하는 얘기는 공역에 있는 A가 어디로 거꾸로 가지? 3을 향해 거꾸로 가는구나. 빙고. 괜찮아요? 그러면 몸풀이 한번 해보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1초로 풀지 않을까요? F 인버스 D. D는 어디로 가고 있죠? 현재 1로 가고 있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갈게.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 항상 시험들은 F 인버스 X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절대 잘 안 나와요. 항상 뭐로 나오냐면 fx가 우리한테 익숙한 fx가
누구 x 누구 숫자 이런 식으로 fx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망할 것이 f 인버스 a는 u고 원래대로 풀려면 이 어떻게 풀어주면 f 인버스 x에다가 요 x에다 a를 집어넣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가는 얘기냐면 얘를 바꿀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바꿀 생각. f 인버스 식은 언제든지 f로 바꿀 수 있는데 6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a가 밖으로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f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f6이 무슨 뜻이야? x에다 6을 집어는 24 플러스 3이 누구였다? a였다. 고로 a 얼마야? 27.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대. 수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f 인버스 x식을 구하지 않고 f 인버스 x를 구하지 않고 f 인버스 a 값을 계산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멋지게 선생님 너무 쉽고 풀었네. 18 아니 그냥 8번 한번 멋지게 한번 풀어보세요. 8번. 오케이. 잘한 것 같아요. F로 바꾸자. 왜? F가 익숙하니까. 그러면 이제 안 줄죠. fx가 나오시면 가로에 뭐가 있든 4분의 x에다 대입하면 되죠. 4배 3a 마이너스 2가 7이에요. 계산 좀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8은 7이에요. 그러면 12a가 15인가 보죠. 그러면 a는 4분의 5라는 분수답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뭐가 삐끗 거있나? 3안 나온 거 어떤가? 4x 플러스 3인데 3은 안 돼있네. 지금 요 너무 출석 맞다가 이 3을 안 넣은 거지. 끝에 3을. 에잉 바보. 그러면 얘는 12a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5니까 요거 마이너스 5니까 얘가 슉 넘어가면 얘가 12로 바뀌어서 에잉 바보. a는 얼마? 1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도 집어넣을 때 이것도 꼭 잊지 않고 잘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페이지 74쪽으로 갈 건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험 100%가 좀 써주시죠. 여기다 유형 75에다가 시험 100%. 그리고 여기다 화살표 긋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 언제? 이때만 가능해요. 1대1 대응 1대만 가능해요. 이때만 가능해요. 1대 대응은 뭐예요? 1대 함수 중에서 정의역과 공역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화살표가 남는 거 없이 다 하나씩 가능했기만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1대1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은 C로 가. 그러면 이제 역함수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꾸로를 뭐라 부르는 거? 사실은 정의역으로 부르는 거고 얘를 공역이라 보는 건데 1대 함수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2로 갔으니까 문제없고 B는 1로 갔으니까 문제없고 C는 3로 갔으니까 문제없는데 얘가 남아버리면 얘가 안 간 거잖아. 그러면 정의역에 속한 x가 안 가면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멋지게 1대 대응을 멋지게 만들어 보면 1이 B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이 A로 가면 완벽한 1대 대응에 1대 대응 어떻게 판단해? 서로 다르게 하나씩 가면 되고 남는 거 없으면 1대 대응이죠? 그렇죠? 그럼 1대 대응 같은 경우는 C가 2로 갔고 A가 3으로 갔고 B가 1로 갔으니까 모두 다 한 번씩 출발하니 그러니까 얘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으면 안 된다고. 상수함수도 남아.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하다? 1대 대응만 가능하다. 이거는 정확하게 선지식으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몇 개 풀어보죠. 반대 얘요.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이냐 물어보는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아니야?
아니죠. 서로 다르게 가야 돼. 바보. 얘는 1대1 되냐? 서로 다르게 같고요. 다르게 같고요. 남는 거 없으니까 1대1 되면 얘는 남는 게 있죠?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1대1 되면 맞죠? 오,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우리 역함수가 준비하기 위해서 저번에 배운 거 하나 엎어져. 요게 시험에 더 잘 나와. 일단 쓰자. 요게 시험에 더 잘 나와. 앞에 유형보다는 요 유형이 시험에 더 잘 나와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등장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밑줄 긋고 뭐라 쓰셔야 돼? 1대1 대응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또 참고로 1대1 대응에 가장 많은 거를 차지하는 건 뭐야? 직선이 바로 직선식. 직선이 바로 1대1 대응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맞아? 그러면 직선이 1대1이 되려면 직선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분화되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1대1 대응 되는 문제 없다고. 맞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갔다가 잠깐 휘는 거. 잠깐 휘는 것도 1대1 되는데 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새로운 함수를 줘갖고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은 우리 가로선으로 판단하는데 부정에서 만났으니까 안 되잖아. 맞죠? 또 하나. 쭉 가긴 가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때는 함수가 안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조심하는데 걔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얘를 붙으려면 요 점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즉 얘를 fx랑 얘를 gx라면 요 점에서 우리 수학에서 안 떨어져 있고 잘 붙어 있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f일 때 높이나 y 값이나 g일 때 높이가 같다 그래서 얘는 fa하고 gb가 어떻다? 같다 이러면 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렇지? 또 하나 얘가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 꺾인다의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요거의 기울기는 플러스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얘가 꺾이지 않는다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정의돼요. 근데 얘를 뭐로도 정의하냐면 부호가 같은 거는 곱이 양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14번에 최종적으로 공식을 적어놓죠. 14번에다가 얘는 어디 때 있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위에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거니까 얘는 첫 번째 f-1 얘하고 쓰게 그러네. 그럼 아예 공식을 적어놓자.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공식을 좀 다시 세팅을 해줄게요. fx gx fx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gx는 cx 플러스 d 얘는 x가 t보다 작고 얘는 x가 t보다 크다. 요거일 때 얘가 역함수가 존재 조건. 첫 번째 떨어져 있지 않다를 어떻게 하냐면 요 t일 때 집어넣어서 높이랑 t일 때를 집어넣어서 높이랑 ft랑 그리고 gt가 같아야 돼. 그러면 안 떨어지는 거야. 또 하나 기울기의 곱이 항상 양수여야 돼요. 그럼 얘를 비율을 어떻게 적으면 기울기는요. x 앞에가 기울기죠. 직선에서 그래서 a 곱하기 c가 항상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요 두 조건을 잘 만족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거의 공식화 시켜갖고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식으로 쓰니까 길어 보이는데 풀 때는 연락이 와요. 풀 때는 금방 풀려. 한번 다정생 풀어갈게요. 얘네 뭐 살짝 fx 얘는 살짝 gx 보는 느낌이 있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는데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벌써 a 나왔네. a는 마이너스 2라 벌써 나왔네. 두 번째 거 안 해봐도 되는데 두 번째 거 확인해 볼게. 요 앞에 2랑 5를 곱하면 0보다 크나요? 네, 0보다 크네.
그러면 얘는 쓸모가 없었던 게 얘는 미지수가 아니고 숫자였으니까 나왔으니까 쓸모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면 15번 멋지게 한번 풀어보세요. 감정. 일단 2를 위에다 집어넣은 거랑 2를 밑에다 집어넣은 거랑 즉 F2가 F2하고 G2 A, FG 쓰면 좀 그렇겠다. 요 2를 집어넣은 2-A랑 2를 집어넣은 4+A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A가 될 거고요. 저는 이게 -A가 되니까 A가 얼마? -9점 잘했을 거고요. 여기다 배분 줄게요. 18번에 시험 문제가 정말로 잘 나와요. 18번 한번 좀 어렵긴 한데 도전 한번 해보죠. 18번. 다 나왔을까? 이거 쉽지 않아요. 가볼게요. 보면 일단 1대 되니까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을 요 x에다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 나오니까 얘는 쓸모가 없었네요. 이번에.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못 써야 돼.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들을 곱한 게 양수에 대다 요걸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번 풀어봤으니까 x 앞에가 기울기고 x 앞에가 요 새끼가 기울기를 뜻하는데 문자가 여기 기울기 라인에 있었으니까 앞에는 문자가 앞에는 문자가 여기 없었죠. 기울기 라인에. 그러니까 요것보다도 앞에 요 기울기 있는 게 시험에 더 잘 나와. 그러면 기울기 a 더하기 3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랑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5만 a를 곱하면 양수에 된다. 그렇죠? 그럼 얘를 쭉 전개하면 뭐가 나올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항상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해서 거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으니까 절대로 전개하거나 다시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좀 예쁘게 할 건데 인수분해할 때 또 약속이 뭐냐면 문자 쪽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문자 쪽은 좀 플러스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망할 것이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서 주특기 여기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하나 조금 빼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a 더하기 3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로 5가 이렇게 바뀐다는 스킬.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런 중요한 게 벌어지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 새끼 없을 거고 없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가 부등호가 바뀌죠. 그러면 2차 부등식 작다와 2차 부등식 크다를 구별해야 되는데 2차 부등식 작다는 뭘로 나온다고요? 4, 2값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A는 벌려 이렇게 쓰는 걸 사익관이라고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중에서 작은 걸 앞에 큰 걸 뒤에 그래서 요 답을 뽑는 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이거를 잘 뽑지는 못해요. 우주 받았어요? 최고. 와, 대박이네. 그래, 간다요. 또, 이것도 발표 3개. 요 유형도 정말로 많이 나와요. 이제 끝나요. 한두 개만 하면 집에 가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버전들만 지금 새롭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중요해요. 그러면
x의 범위가 4의 값으로 나오고 y의 범위가 4의 값으로 나오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항상 뭐가 나오는지 직사각형이 나온다고 우리 이미 선지식으로 배웠죠. 그렇죠? 직사각형을 멋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새끼 찍찍 좌표평면을 그리지 말라 그랬어. x값 1, x값 2, 그 다음에 y값 좀 그려줄게. y값 y는요 너는 a, 그 다음에 너는 b 이렇게 높낮이를 설정해 주고요. 그러면 얘가 1대1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딱 두 가지. 뭐? 대각선 두 가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이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대각선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누가 판단해줘? 기울기가 분명히 판단해줄 거야. 기울기. 그럼 19번 문제요. 요 앞에가 2가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부가 뭐야? 플러스죠?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너 아니고 너 오케이 당첨. 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2점, 2점 집어넣는 거죠. 요 점은요. x는 2고 y는 b고. 그럼 요 점은요.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a니까 10 나왔어? 응! 10 나왔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여기다 꼬롱꼬롱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2,b부터 집어넣을게요. 2,b를 집어넣으면 b는 4-3이 되니까 b는 1이 되는 거고 요번에 마이너스 1,a를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함수 fx 2x-3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a는요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오. 이렇게 a, b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집에 가야지. 22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꼭 마치고 집에 가시죠. 22번 도전. 오늘 시험에 나온 거 무지하게 많이 배웠어요. 오늘 학생함수 마무리됐고요. 이제 역함수도 한 초중반까지 올라왔네. 다음 시간에 역함수 끝내고 이제 유리함수로 합니다. 우리 좋아. 아니, 우리 좀 맞고 가라. 직사각형 잘 그리시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직선인지 왼쪽으로 내려가는 직선인지 잘 구분하시고 그걸 기울기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나왔어요? 어때? 맞았을 것 같아? 조금 답이 확실해? 아니면 답이 좀 불안해? 자신감. 멋있는 자신감. 그쵸? 그래야죠. 왜 x가 살값, y값 살값 나오면은 직사각형 그리면 된다면서요? 앞에는 마이 t는요 오세끼 그 다음에 이제 y값만 y값 첫 번째 y 작은 높이는 a네. 안 가르쳐주네. 너 좀 있으면 내가 구해버려야지. 그럼 얘는 y는 15 좀 크게 나왔네. 됐죠?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내려갈까?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키워드는 여기 마삼이라는 음수 기울기를 가지면 되니까 너의 기울기는 음수이어라 이거겠네.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점은 마이,15라는 점이와 또 요점 5,a라는 이 점을 선택하면 되겠네. 됐죠? 그럼 얘가 숫자가 다 나왔으니까 함수식 주어진 함수식은 fx는 마3x 플러스 b에다가 집어넣자.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15는 5 플러스 b니까 b는 너는 얼마야? 9지로 나왔고요. 여기까지 말씀. 오케이. 그럼 가만히 뜬다이네. 이번에 5,a 우리가 소중히 구한 5,a를 대입하면 a는 마시고 플러스 b인데 a가 9였으니까 b는 24가 되겠네. 그래서 a죠. 잠깐만. 마지막에 방심했어요. 5,a 대입할게. a는요. 마15 플러스 b인데 b가 지금 9라고 나왔으니까
이 값은요 마이너스 6 되겠네. 그로 A는 마이너스 6, B는 9니까 정답은요 3이 정답이 되겠네. 22번의 정답은요 1번의 정답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 수업 잘 마무리 됐고요. 숙제만 쓰고 집에 갈게요. 고생했어요.